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김영진 원장입니다. 저는 유튜버 한성입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요즘 정말 그 여성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네. 심부볼 지방 그 제거랑 그리고 소프트 V라인 여기에 대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설명드릴게요. 네. 심부볼은요, 그 얼굴에 원래 누구나 다 갖고 있는 지방 패드예요. 네. 그래서 이 심부볼은 이게 두꺼운 지방층인데 네. 이 피부 바로 안쪽에 있어요. 그리고 입 안에서는 치아 바로 옆쪽에 있어서 어떤 네. 분들은 이렇게 밥 먹다가 좀 두꺼우신 분들은 씹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요. 저 씹어요. 그러세요? 네, 가끔. 그래서 여기 이쪽에 보면은 항상 그 피가 나고 있어요. 그 되게 아프더라고요. 그러시구나. 그게 심부볼이 맞고요. 이제 심부볼은 이제 측두 안면부, 네. 옆 얼굴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패드 역할을 해주는 두툼한 패드인데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좀 많은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적은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은 유전적인 영향도 있거든요. 근데 뭐 부모님이 심부볼이 좀 크거나 하면은 자제분들도 조금은 심부볼이 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구나. 그리고 뭐 부모님은 없어도 또 심하신 분들도 있고 혹은 다른 과거에 안면윤곽 수술을 하셨다든지 이러신 분들은 뼈의 이동 때문에 심부볼이 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해요. 심부볼 이렇게 제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막 많은 볼펜 같은 게 생기나요? 볼페인은요, 제가 봤을 때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얼굴에 제가 한번 거울 보시고 쫙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아까도 살짝 방송 시작하기 전에 얼굴에 그림을 한번 그려봤었는데, 네. 송이님 같은 경우도 이미 볼페인 있으세요. 네, 보시다시피 시청자분들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제가 흰색 분필로 좀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은 이렇게 봐도 제가 여기서 위치에서 봐도 좀 이렇게 보여서 좀 들어간 느낌이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송이님의 심부볼 위치는 요쯤에 있어요. 요게 심부볼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하고 웃어보시면요. 거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때 요게 심부볼이 될 거고요. 어떻게 할 때는 약간 볼페인 부분까지도 요게 조금 올라가서 채워지는 느낌이 나는데 다시 좀 힘을 빼고 릴렉스하는 상태로 가게 되면은 심부볼이 다시 밑으로 내려가니까 요 부분이 조금 꺼져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만약에 심부볼을 제거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이것 때문에 심부볼을 뺐기 때문에 볼페인이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수술 전에는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은 상담할 때는 심부볼 위쪽 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미 가지고 계신 볼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심부볼은 조금 더 아래쪽 위치에 있으니까 요게 빠지는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어떤 결론이 나오게 되냐면은 수술을 하게 되면은 이미 이 부분은 좀 패여 있는 상태가 되겠고 아랫부분의 심부볼이 제거가 되게 되면 이 부분은 부드럽게 조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렇게가 다 빠져 보이는 듯한 느낌이 들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지금 수술 전에 상담하실 때는 제가 이제 조금 더 중점을 둬서 설명드리는 거는 이제 상담 받으시는 환자분들께서 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수술을 진행하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 볼페인이 조금은 있는데 그건 이제 심부볼 위치는 아니고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거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설명을 드릴 건데 이미 볼페인은 있다, 그 아래쪽에서 수술을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다시 심부볼만 빼게 된다면은 그쵸? 그렇게 웃는 표정 지을 때는 이게 이렇게 밀려서 위쪽으로 심부볼이 다시 좀 올라가 이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심부볼이. 오, 신기하다. 이게 지방 주머니거든. 되게 예뻐요. 네네. 진짜 이렇게 딱 꺼내볼 때 정말 황금같이 되게 예쁜 모양이거든요. 진짜 지방이요? 네. 끔찍할 것 같아요. 아니 되게 계란 노른자처럼 그렇게 신기하네, 생겼어요. 진짜. 그래서 이 부분은요, 제가 이제 수술을 하실 때 이게 많이 심하신 분들은 이 부분을 채우셔야지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이 그렇게 많이 심하게 패여 있지 않은 분들한테는 심부볼만 진행하셔도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보통 드려요. 이 볼펜 자체가
비대칭이거든요. 좀 짝짝이에요. 네, 여기 하나 있다가 이제 여기 또 이렇게 내려와서 또 이렇게 돼 있고. 양쪽이 똑같을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보통은 어떤 분들은 수술할 때 위쪽에 이미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한쪽만 채우는 경우도 있고요. 친구볼도 봤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쪽만 하자고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송이님도 사실 자세히 보면은 네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신부볼을 양쪽을 다 하시는 것도 좋겠지만은 네.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요. 왼쪽이 지금 더 커요. 신부볼, 그렇죠? 네. 그러면 어쩔 때든 보통 신부볼 한쪽만 진행하시고 경과를 보시고 나서 반대편을 진행하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원장님 저는 이제 여기 조금 좀 이렇게 싹 여기보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6개월 전에 그 지방 분해 주사인가? 네네. 그거를 한번 맞았어요. 네. 그랬더니 약간 좀 짝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주사랑은 전혀 상관이 없나요? 6개월 전쯤에 맞으셨으면 크게 영향은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어떻게 보면 그거는 많은 분들이 말씀하듯이 윤곽주사나 뭐 지방을 분해하는 주사 네. 저는 그 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은 네. 그렇게 장기적으로 효과가 있다라고는 생각은 들진 않고요. 지금 송이님의 얼굴을 봤을 때도 이렇게 올려서 보시게 되면은 오른쪽 얼굴이 왼쪽 얼굴에 비해서 조금 더 뒤쪽에 가 있고 조금 더 작아요. 네. 이제 그런 차이 때문에 턱선에서 나타나는 비대칭이 나타난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양쪽이 뭐 어떤 약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양쪽에 판이하게 다른 비대칭이 나타난다고 생각은 안 들고 원래 갖고 계신 비대칭이 조금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조금 다르잖아요. 이것도 네. 어떻게 보완할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빼는 양을 좀 다르게 조절을 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제 턱선에 이제 흡입을 하게 되더라도 네. 이제 송이님 같은 경우는 여기 피하지방층도 좀 두껍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된다면은 네. 네, 오른쪽을 조금 더 지방 흡입을 조금 더 많이 하고요. 네. 왼쪽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해서 조금 더 적게 하고 그리고 패여 있는 부분도 이쪽은 좀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 있지만은 여기는 두 군데라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네네. 이런 부위는 이제 그렇죠. 지방 이식의 양을 좀 조절한다든지 흡입의 양을 조절한다든지 혹은 신부볼의 양도 조절을 하는데요. 신부볼은 이제 들어가서 보게 되면은 거의 100% 이쪽이 더 클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 거죠. 네. 그러면 원장님 이 상태에서 그러면 한쪽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는 만약에 수술을 고려하신다면은 네. 양쪽 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원장님 한쪽만 해야 된다고 그 이야기 나올까봐 되게 무서웠어요. 신부볼이랑 네, 네. 신부볼 제거랑 그리고 이중턱 지방 그 흡입이랑 수술이 동일한가요? 다르죠. 이게 똑같은 지방, 뭐 이렇게 마른 지방이기 때문에 네. 지방 흡입, 뭐 신부볼 지방 이렇게 해서 수술은 지방을 제거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제거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지만은 네. 신부볼 지방은요 이미 층이 다른 층에 있어요. 그러니까 피부층이 있고 그 안쪽에 사이에 근육층이 있고 그 근육층 한 층 더 안쪽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신부볼 지방층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두 층은 되게 아파트로 치자면요 1층하고 3층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차이가 많이 네, 나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 위치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그리고 조금 달라요. 수술 방법이 네, 그리고 지방의 모양도 다르고요. 그러니까 성상 자체가 달라요. 네, 그래서 수술 방법은 두 개가 판이하게 다른 방법입니다. 하지만은 뭐 어쨌든 1층에 살건 3층에 살건 공사를 하더라도 네, 각기 다른 층이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할 수 있는 거죠. 신부볼을 먼저 제거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중턱을 먼저 제거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다 같이 해도 되나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네. 신부볼의 위치가 만약에 여기에 잡히는 이제 저처럼 뭐 살이 많이 잡힌다든지 이러면은 좀 많이 잡혀요. 네, 근데 흡입을 같이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신부볼 자체가 조금 위쪽에 있고 아래쪽에 아예 마른 분들이 있어요. 진짜 네네. 얼굴에 살이 하나도 없는데 신부볼만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네네. 근데 신부볼이 조금 위쪽에 있으면요. 네. 밑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계란 노른자 같은 게 네네.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나이를 먹거나 뭐 수술을 받았거나 혹은 뭐 네네. 다른 시술에 의해서 신부볼이 많이 밑으로 처진 경우에는 신부볼만 하게 되면 턱선에나 이중턱 쪽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통 흡입을 같이 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냥 굉장히 마르셨는데 오히려 살을 빼고 나니까 볼살이 이건 저거 죽어도 안 빠지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신부볼만 제거하죠. 근데
지금같이 좀 통통한 얼굴에서 심부볼 위치 자체가 좀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고 피하 지방도 굉장히 두꺼우신 편에 속하죠. 뭐 굉장히 두껍진 않지만 그거는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와 진짜 다행이다. 이제 뼈 윤곽 네. 이거를 안 하고도 약간 이제 V라인 같은 걸 흡입이라든가 아니면 뭐 소프트 리프팅 같은 그런 흡입을 해서 V라인 만들 수 있나요? 이미 갖고 계신 뼈 자체의 모양은요 네. 굉장히 계란형이고 네. 네, 예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인기 방송이 나는 진짜 왜 이러세요? 근데 한번 보세요. 네. 제가 이게 뼈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사람의 뼈는요 실제로 이게 진짜 뼈입니다. 근데 실제로 크지가 않아요. 한번 만져보실까요? 네. 되게 작네요. 네, 작아요. 그렇죠? 네, 제가 생각할 때 지금 이 뼈 모양이 아무리 커도 네. 송이님보다는 이 뼈가 더 크다고 생각해요. 아. 네,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얼굴을 거울 한번 보시면서 네네. 뼈 모양을 대충은 가늠해 보실 수는 있겠죠. 뼈를요, 모양을 보실 때는 이 손을 이렇게 올려서 보지 마시고요. 네네. 가급적이면 손을 요 네. 턱선 밑에다 놓고 밑으로 해서 이렇게 눌러서 한번 보시는 게 조금 이렇게 보실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손으로 눌러서 보게 되면요, 어떤 뼈 모양인지 가늠하기가 좀 쉽죠. 근데 이제 평상시에는 살이 이제 좀 많으시거나 네. 찐 분들은 맞아요. 뼈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수술 자체가 제가 네네. 아무리 얼굴을 많이 뭐 살을 뺀다고 해도 네. 뼈를 넘어서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이럴 때도 마찬가지로 손으로 이렇게 잡아보시면은 정면 한번 보실게요. 제가 이렇게 한번 보통 잡아드리거든요. 이렇게 보시면은 네, 보기가 좀 편해요. 그래서 수술을 하게 되면 어떤 모양이 될까에 대해서 네. 궁금해 하시면은 제가 이런 상태로 거울을 잡으시라고 말씀드리고 밑에서 손을 이렇게 한번 당겨 보거든요.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이런 모양까지 갈 건데 여기 부분에 심부볼이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갸름하게 되고 네, 여기는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모양이 돼요. 그 지방 이식 네. 할 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한다던가 이러면은 뭐 석회 같은 그런 모래가 있다라고 전 들었거든요. 네. 근데 진짜 그런 게 네, 있어요. 있나요? 네, 있습니다. 아 정말 있나요? 그러면 필러랑 이 지방 그 자가지방 이식이랑 다른 게 뭐예요? 일단 지방 이식 먼저 말씀드리고 아까 그 궁금해하신 석회화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방 이식이라는 거는요, 내 몸의 다른 부분에서 네네. 지방을 액체 형태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네. 뽑아내서 그거를 액체 형태일 때 그 반고체라고 할게요. 네. 그 지방을 얼굴에다 이렇게 넣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이사를 가는 거잖아요. 네네. 이사를 갔다가 얼굴에다 이식이 되면요, 네. 얘가 처음에 만약에 10개가 이사를 갔다. 네. 그러면은 10개가 다 사는 경우가 많아요. 살아야죠. 오. 그렇지만 10개가 이사를 갔다가 8개가 살고 2개가 못 살면은 그 2개는 죽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 2개가 죽었을 때 그게 그냥 몸에서 자연히 녹아서 없어지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 이제 어디 빠져나갈 구멍이 없이 갇혀버려서 죽게 되는 경우에는 네. 석회화라는 과정이 일어나요. 뭐 말이 어렵게 석회화지만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몸에서 우리가 이제 얘는 불필요한 존재니까 없애는 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른 세포들이나 백혈구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와서 걔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는 거죠. 이제 너는 우리 쪽에서 못 살 것 같다. 그러니까 다른 형태로 시한부 같은 거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 네네. 석회화라는 건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칼슘이라는 성분이 침착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더 이상 염증을 못 일으키게 하고 그냥 네네. 너는 그냥 너의 기능은 못할 것 같으니까 요대로 붙여줄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뭐 이런 아무 부작용 같은 건 없나요? 사실 석회화가 크게 부작용은 없어요. 근데 아. 석회화가 일어나는 과정은 지방을 한 곳에다가 너무 많이 넣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큰 덩어리가 있다고 네네. 생각을 해봤을 때 안쪽에서 제가 한번 조금 그림으로 좀 이해되기 편하게 네.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자, 보시면요, 네네네. 지방을 이제 저희가 막 여기다 넣었어요. 네네. 근데 이제 물론 지방이 많이 이제 이렇게 네. 덩어리가 들어가서 세포들이 들어가서 있겠죠. 이렇게 네.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이제 들어갔을 때 이사를 간 거잖아요. 네네. 이사를 갔는데 한 3일 정도 지나야지 얘네들이 자기 집으로 생각을 해서 이제 살아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는 주변에 있는 체액으로 얘네들이 영양 공급을 받다가 며칠이 지나면은 주변에서
아 이제 우리 식구가 되라 하면서 혈관을 안쪽에다 이렇게 집어넣어주기 시작을 해요. 와, 주변 신기하다. 조직에서요. 네네. 근데 가운데까지 만약에 얘가 살아남을 수 있는 시간이 며칠밖에는 없는데 네. 네, 근데 가운데까지 혈관이 자라나지 못하게 되면은 결국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살아남지 못하게 되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에 뭐 세균이 같이 침투되면은 얘는 염증이 생길 거고 또 아니면은 이 친구는 네, 그냥 액체 형태로 녹아서 터지거나 아니면 없어지게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제 이 남아서 이제 거의 죽은 상태가 되면은 주변에 있는 조직들이 얘한테 너는 그러면 석회화가 돼서 가만히 거기에 그냥 있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석회화라는 거 자체가 그렇게 무서운 거는 아니에요. 그러면 원장님 그 자가지방 이식을 했잖아요. 트러블 같은 거, 뭐 여드름 같은 거 막 있을 수 있죠. 아, 있을 그래요? 수 있어요. 네, 그것도 지방을 이제 어느 정도 잘 분리해서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네. 이제 그 자유지방이라고 하는 액체 형태의 기름 있죠. 그걸 네. 이제 좀 잘 제거해서 수술을 해주면 이제 그런 트러블은 없지만은 약간 지성이거나 뭐 하신 분들은 조금은 올라오기 때문에 약간 트러블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 소프트 리프팅, 네. 그리고 이제 그 여기 그 이중턱 지방 제거, 그리고 심부벌 지방 제거, 자가 그 지방 이식, 이거 한 번에 다 할 수 있나요? 네, 다 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네. 아, 저는 왜냐면 따로따로 하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요, 한 번에 다 하셔야죠. 수술 시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심부볼 같은 경우도 그렇게 뭐 시간은 한 10분 정도면 소요가 되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지방 흡입 같은 경우에는 저는 마취를 조금 해놓고서는 수술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이제 지방도 출혈이 적고 고르게 빠지고 울퉁불퉁함 없이 빠지기 때문에 네. 마취를 하고서 충분한 시간을 좀 기다린 다음에 수술을 하는데요. 네네. 그렇게 하더라도 요 정도 지방 흡입을 하는 데는 15분 정도 소요가 돼요. 그리고 뭐 얼굴 전체 지방 이식을 하는 풀페이스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도 지방을 뽑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합치더라도 전체 지방 이식을 하는 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소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다 따지고 보면은 액면 수술 시간 자체는 네, 한 1시간도 안 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와, 같아요. 신기하다. 그렇게 신기한 건 아니고요. 너무 네. 신기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이제 계속 유튜브를 보다가 직접 와서 들으니까 그 설명이 또 훨씬 더 좀 저한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 하려고 하더라도 망설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지금도 충분히 예쁘신데 왜냐면 저는 그러니까 화면에서 봤을 때 네. 살짝 뻘뻘이처럼 나요. 그러니까 그 새끼 돼지처럼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게 보면서 계속 이제 그 방송을 하는데 계속 여기를 만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버릇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없애지? 라고 이제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저희 주변에서 한번 유튜브에 보면은 그런 그 정보들이 다 나온다. 이래서 제가 이제 정말 많이 찾아봤어요. 밤잠을 안 자고. 근데 그 원장님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또 심지어 그 실장님들께서 이런 상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원장님 직접 해주신다고 해서 그리고 저도 궁금한 거 많은데 말씀해주세요. 네. 북한에서도 네. 성형수술이 있나요? 북한은 야매로 성형수술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북한 성형에 대해서 원장님이랑 저랑 한번 컨텐츠로 하나 새로 따는 게 어때요? 뭐 저야 말재주가 별로 없어서 아니 왜냐면 저는 다른 건 모르겠는데 여기에서 북한도 성형하나요? 여기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북한 성형에 대해서는 제가 정말 전문가예요. 네, 저는 정말 잘 알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이제 컨텐츠를 한번 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좋죠. 네. 이런 말 있잖아요. 또 남남북녀. 직접 양쪽에서 살다 보셨으니까 네. 그거 어떠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확실하게 저는 이제 남남북녀라는 것보다는 남한 남성분들이 잘생긴 거 맞아요. 일단 키가 보통 키가 170 다 이상이거든요. 평균 키가. 네. 근데 북한은 남자들의 평균 키가 163이에요. 그래서 북한 여성분들이 이제 한국 드라마랑 보면 이제 권상우 씨, 뭐 이민호 씨 이런 분들 보고서 탈북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진짜로? 북한에서도 그 드라마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뭐 북한에서 한 1000편 정도 넘게 보다 왔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드라마 제목을 말하잖아요. 모르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었나요? 그래서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찾아보고 진짜 있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웬만한 진짜 친한 연예인분들 많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더 막 떨리는 거 있죠? 저 제가 네. 일단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